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감기가 유행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통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니어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포인트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짜게 먹는 식습관, 하나는 겨울철 넘어짐, 그리고 마지막은 감기와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올 겨울에는 병원 대신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실천이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겨울이라 더 짜게 먹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 국물부터 찾게 됩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얼큰한 라면, 소금 간이 잘 된 김장김치, 거기에 젓갈과 장아찌까지 같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금 섭취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추운 날씨와 짠 음식이 만나면 우리 혈관이 생각보다 많이 고생한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 피부 쪽 혈관을 꽉 조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막으려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몸 안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평소에 혈압이 괜찮았던 분들도 겨울이면 갑자기 혈압이 튄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심장 질환이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겨울철 짠 음식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싱겁게만 먹고 아무 맛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싱겁게 드세요가 아니라 지금보다 한 단계만 줄여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예전처럼 다 마시지 말고 숟가락으로 서너 번 정도만 떠서 드셔보세요. 김치는 아예 끊으라는 말보다 양을 조금 줄이고 너무 짜다고 느껴진다면 식탁에 올리기 전에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과 간장, 된장을 줄이는 대신 파, 마늘, 깨, 참기름, 들기름 같은 향과 고소함으로 맛을 채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스프를 다 넣지 말고 반만 넣거나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습관들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내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짐 사고입니다. 길바닥에 눈이 얼어붙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다 보니 몸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압과 심장에도 부담이 가지만 평형 감각에도 순간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젊었을 때는 한 번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시니어에게는 한 번 넘어짐이 큰 골절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 이후 생활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미끄러운 바닥에 강한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너무 높거나 딱딱한 구두보다는 바닥이 잘 구부러지고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는 신발이 훨씬 안전합니다.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욕실, 베란다, 물기가 자주 생기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카펫이나 작은 발매트가 반쯤 접혀 있거나 한쪽이 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요소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둡게 해놓은 복도나 방 조명도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켤 수 있는 작은 무드등이나 센서 등을 복도나 현관 근처에 설치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너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습관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오래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한번 쭉 펴고 발목을 돌려주신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습관만 들여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넘어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겨울 건강 포인트는 감기와 폐렴, 그리고 기타 호흡기 질환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은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앓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기침이 오래가고 열이 나고 가래가 찐득해지면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겨울 호흡기 질환은 가볍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되지 않으면 건조하고 탁한 공기가 폐를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5분에서 10분 정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우니까 짧게, 하지만 자주 환기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물통을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덜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와 난방 때문에 몸이 조금씩 계속 마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처럼 부담 없는 차를 자주 조금씩 마셔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나 의사가 권하는 폐렴 관련 예방접종은 나이 들었을수록 더 큰 도움이 되는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예방해두는 것이 나중에 크게 아픈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시니어 건강을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겨울이라 더 짜게 먹고 싶어지는 입맛, 하지만 혈관과 심장을 위해 한 숟가락만 덜 짜게 먹어보자는 것.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 미끄럼과 어두운 곳을 미리 정리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의 건조한 공기와 바이러스 속에서 호흡기를 지키기 위해 환기, 수분 섭취, 적당한 습도, 예방접종을 미리 챙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한두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번 겨울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춥지만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영상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